2년 전 한 초등학교에서 상급생이 2학년 아이를 화장실 변기에 앉혀놓고 리코더 등으로 머리를 마구 폭행한 뒤 일주일 만에 다시 불러 주먹으로 눈과 얼굴 등을 때려 크게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는 김건희 씨의 최측근인 김승희 전 비서관의 딸이었는데 당시 사건 처리 과정은 물론 결과를 두고서도 심각한 의혹이 제기됐죠.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이 사건 학폭 심의를 앞두고 당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가 난데없이 교육부 차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길게 통화하고 김승희 전 비서관과도 집중적으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년 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폭행 사건. 가해자는 김건희 씨 최측근 김승희 전 비서관의 자녀였습니다. 피해 아동은 화장실에서 폭행을 당한 뒤 일주일 만에 또다시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학폭심의위가 열리기 전 당시 영부인이던 김건희 씨가 교육부 차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8분 48초 동안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식 권한이 없는 영부인의 이례적인 개입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김 전 비서관과 김 여사가 사건 직전 한 달 사이에만 9차례, 모두 13차례 통화를 주고받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결국 학폭위의 결론은 출석 정지 10일,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습니다. 과연 이 통화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은 어디까지일까요? 궁금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화면을 2번 클릭해주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온갖 논란과 함께 소위 김건희의 알박기 인사란 비판을 받다 사퇴했던 김행 씨 기억하십니까? 당시 김 씨는 김건희 씨와 친분이 없다고 했다가 만난 적은 있다는 식으로 점차 말을 바꾼 바 있는데요. 그런데 김 씨가 이러한 해명 전후로 사실은 김건희 씨에게 전화를 받기도 하고 걸기도 한 건 물론 심지어 후보자 지명 전에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행 씨. 당시 그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서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너무 먼 그대라며 거리를 두던 김 씨는 그러나 곧 김 여사와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명 직후 불과 2시간 만에 김 여사에게 전화를 받았고 또 스스로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후보 지명 전에도 통화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처음엔 만난 적 없다고 했다가 곧 한 번 본 적 있다고 말을 바꾸고 다시 통화한 적 없다고 해명까지 뒤집는 모습. 논란은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청문회 과정에서도 파행을 빚은 끝에 김행 씨는 한 달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과연 단순한 오해였을까요? 아니면 숨겨진 연결고리일까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2번 클릭해주세요. 특검이 보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의 형사 책임은 단지 국무총리로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특검은 계엄 전후로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제공하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단순히 계엄을 막지 못한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특검은 이후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과정, 그리고 대통령실 CCTV에 포착된 문건 검토 장면까지 한 전 총리가 계엄 정당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이 확보했다는 추가 증거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화면을 2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전 산업을 고사시켰다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원전 수출 성과를 강조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과에 집착하다 보니 불리한 조건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오랜 기간 이 불리한 조항들에 우리 원전 사업이 묶여있을 수 있다는 점. 한때 15년 만에 쾌거라 불렸던 제코 원전 수출. 하지만 축하 분위기 뒤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계약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 내부에서는 노예 계약이라는 말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앞으로 50년 동안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미국 회사에 일정 수익을 나눠줘야 한다는 조건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성과로 포장됐지만 이제는 장기적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위험한 거래. 정부와 국회가 진상조사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약에 숨겨진 조항들, 우리에겐 어떤 파장을 가져올까요?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2번 클릭해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정치권에서 벌어진 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당사 로비에서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철야 농성에 돌입한 김문수당 대표 후보. 그런데 그가 아침을 맞으며 선택한 복장이 속옷 차림이었습니다. 마치 코미디처럼 보이는 이 장면에 국민들은 놀랍고 당혹스러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부끄러운 속살만 보여준다며 거세게 비난했고, 박지원 의원은 특검 방어보다 계엄 내란 방어에 더 힘썼어야 한다는 신랄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김 후보는 당원 명부를 빼앗기면 당이 해체된다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많은 이들은 이를 민생을 위한 저항이 아닌 전당대회를 겨냥한 정치쇼로 보고 있죠. 이 장면이 과연 정치적 메시지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연출이었을까요? 진짜 의미가 궁금하다면 화면을 2번 클릭해주세요. 김 여사의 구속기간이 이달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서 법원이 어제 김 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이달 말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오늘 특검 조사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으며 특검은 김 여사에게 내일 오후 2시에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여사는 내일 오전 구치소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씨의 구속 기간이 이달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특검은 법원이 전날 김 씨의 구속을 연장했다고 밝히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오늘 조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내일 오후 2시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한 내일 오전에는 구치소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국정농단 의혹을 둘러싼 특검 수사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김건희 씨는 끝까지 침묵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답이 궁금하다면 지금 화면을 2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씨가 최근 접견한 심평 변호사에게 털어놓은 심경이 전해졌습니다. 심 변호사는 너무나 수척해 앙상한 뼈대밖에 남지 않았다며 김 씨의 현재 상태를 묘사했는데요. 심 변호사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제가 죽어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씨의 최근 발언이 전해졌습니다. 김 씨를 접견한 심평 변호사는 김 씨의 상태가 너무나 초췌해 앙상한 뼈대만 남았다고 묘사했습니다. 심 변호사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제가 죽어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라는 극단적인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심 변호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며 위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김 씨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생각도 드러냈습니다. 그는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렸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심 변호사는 한동훈은 불쌍한 인간이다. 평생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대권의 주변만 맴돌다 쓸쓸히 살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김건희 씨의 구속기간이 이달 31일까지 연장됐다고 전했습니다.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김건희 씨. 그가 끝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이 발언이 향후 수사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 답이 궁금하다면 지금 화면을 2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러 16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윤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었다면 이번엔 피의자 신분이었고 자신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는 점이 달랐는데요.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모레 한 차례 더 불러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무려 16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조사였다면 이번엔 피의자 신분으로 본인의 혐의를 정주준당한 겁니다. 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계엄을 막기 위한 시도였다는 해명과 달리 결과적으로는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악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또 계엄 해제 이후에도 한 전 총리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그는 문건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실 CCTV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함께 해당 문건을 보며 대화하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엄 직후 유인촌 당시 문체부 장관과 통화한 기록까지 발견돼 특검은 당시 정부 부처 간의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한 전 총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의 질문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전체 조사 중 60에서 70% 정도가 진행됐다며 모레 다시 한덕수 전 총리를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과연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그 결론이 궁금하다면 지금 화면을 2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 씨의 행적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계엄 전날 당시 정보사령관이 장관님 계엄 보고를 하고 왔다고 노 씨에게 보고했는데 그 통화 육성이 노 씨 차량의 블랙박스에 그대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를 불과 하루 앞두고 민간인 노상원 씨가 경기도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내란 모의를 벌이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영상에는 전직 정보사령관 출신 노상원 씨가 들어서고 그의 부름을 받은 전직 대령과 현직 준장들이 잇따라 자리를 함께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계엄 계획이 담긴 문건을 받아 적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노 씨가 이처럼 빠르게 모의를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취재 결과 계엄 전날 오후 4시 노 씨는 당시 정보사령관 문상호 장군과 직접 통화를 했던 겁니다. 노 씨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이 통화 내용이 그대로 녹음돼 있었습니다. 문 전 사령관은 오늘 오전 장관님에게 계엄 보고를 다녀왔다고 말했고 몇 시에 보고했냐는 질문에 9시 반에 들어가 10시 40분에 나왔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에 노 씨는 믿을 만한 사람을 미리 배치하라며 인원과 교대 방식까지 지시하는 등 사실상 작전 지휘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계엄 당일 정보사 부대원들은 중앙선관위 정문 인근에 대기하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건물로 진입했습니다. 민간인이 군의 핵심 정보를 공유받고 직접 내란 실행을 주도했다는 정황. 그렇다면 이 은밀한 연결 고리의 끝에는 누가 있었던 걸까요? 궁금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지금 화면을 2번 클릭해주세요. 김건희 씨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육성 내용은 대선 전부터 통일교가 선거에 개입해왔고 이걸 김건희 씨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대선 이전부터 통일교가 선거에 개입해왔다는 의혹, 그리고 김건희 씨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청탁 차원을 넘어 대규모 조직 적금 전적 지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일교 조직이 집단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해 윤 전 대통령을 지원했다는 정황, 그리고 권성동 의원에게 최소 1억 원의 통일교 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의혹까지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 보도의 핵심은 김건희 씨의 육성입니다. 2022년 3월 윤영호 전 본부장이 당선 축하 전화를 걸어 통일교의 도움을 언급하자 김건희 씨는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같은 해 7월 직접 선거 때 많이 도와줬다는 말을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대목은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김건희 씨의 인지 정황을 뒷받침하며 마지막 퍼즐을 채운 결정적 증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통화 속에는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가 직접 거론됩니다. 윤 전 본부장은 총재님은 하늘이 내신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라며 윤석열 당시 후보의 당선을 기정사실로 여겼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라는 거대 종교단체 특성상 총재의 승인 없이는 조직적 동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육성은 통일교가 총재 승인 아래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황 증거로 해석됩니다. 수사의 향방은 어디로 향할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밝혀질 더 큰 진실은 무엇일까요? 궁금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지금 화면을 2번 클릭해주세요. 2022년 대선에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김건희 씨도 이를 알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중요한 물증이 나왔습니다. 대선 3주 뒤 김건희 씨 2022년 대선에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 그리고 김건희 씨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대선 직후 김건희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이의 통화 녹취가 확인된 겁니다. 특검은 이 녹취를 결정적 물증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화는 2022년 3월 30일 윤 전 대통령 당선 3주 뒤 이루어졌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며 교회뿐 아니라 학교와 기업체까지 총동원했다고 말하자 김건희 씨는 거듭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발언은 통일교가 지역 교회뿐 아니라 계열 학교와 기업까지 동원해 선거 지원에 나섰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김건희 씨는 같은 해 7월 또 다른 통화에서도 선거 때 많이 도와줬다며 앞으로도 지원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통일교의 대선 개입 의혹은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김건희 씨가 직접 이를 인지하고 화답한 녹취가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김건희 씨 측은 후원금이 충분했기 때문에 큰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이번 녹취를 조직적 지원의 결정적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사는 어디로 향할까요?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진실은 또 무엇일까요? 궁금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지금 화면을 2번 클릭해주세요.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하고 오늘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이 국회 사무처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특검은 추 전 대표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 여야 의원 190명이 국회에 모여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단 18명에 불과했습니다. 특검은 이 과정에 의도적 방해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추 전 대표는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는 공지를 보냈다가 불과 10분 만에 다시 중앙당사로 장소를 바꾸었습니다. 이후에도 회의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혼선을 초래했습니다. 게다가 같은 시간대 추 전 대표가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이 단순한 혼선이었는지 아니면 치밀한 방해였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 전 대표는 의도적 방해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국회의장과 통화의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표결이 진행되던 시각 국회 본청에 머물면서도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확보한 CCTV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곧 추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계엄 해제 표결을 둘러싼 혼선,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조직적 방해였을까요? 궁금한 뒷이야기를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화면을 2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식의 광복절 기념사로 무리를 빚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당시 발언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국민 통합을 담은 거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대통령과 독립기념관장의 생각은 너무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광복절 기념사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오늘 국회에 출석해 당시 발언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 국민 통합을 담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관장은 광복은 연합국 승리의 선물이라는 자신의 발언이 왜곡됐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발언 일부만 잘라 공격하는 건 유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즉각 비판했습니다. 독립운동의 의미를 깎아내린 발언일 뿐 아니라 국민 정서를 거스른 무책임한 역사인식이라는 겁니다. 일부 야당 의원은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며 옹호에 나섰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관장이 과거 칼럼에서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 정신만 강조하는 건 어설픈 민족주의의 함정이라고 쓴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김 관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며 독립기념관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고 청와대는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말한 김 관장의 발언, 진정한 포용인지 아니면 역사 왜곡인지 이번 논란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다면 지금 화면을 2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집무실과 휴대전화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체육계 인사들에게 수백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입니다. 충북도청 도지사 집무실에 경찰 수사관들이 전격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대상은 김영환 충북도지사. 경찰은 집무실을 1시간 반 넘게 압수수색하며 휴대전화, CCTV 영상, 차량 운행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경찰은 지난 6월 일본 출장 직전 김 지사가 충북체육회장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경찰은 체육계 인사들이 통화에서 각각 250만 원씩 내 김 지사에게 전달하자는 대화를 나눈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북 배구협회장까지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경찰은 관련 인물의 건설업체까지 압수수색하며 돈의 흐름과 사업상 편의 제공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북 체육계 인사들과 지자체 최고 책임자의 금전 의혹. 단순한 오해일까요? 아니면 구조적인 부패의 시작일까요?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다면 지금 화면을 2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내란 특검에 출석해 3번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기존 진술을 뒤집고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문건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3번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5분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내란 공모와 방조 혐의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소환은 지난 19일에 이어 3번째 조사입니다. 앞선 2번째 조사에서 한 전 총리는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던 진술을 바꾸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문건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겁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독단을 막을 헌법적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불법 계엄을 적법해 보이도록 국무회의를 건의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도구로 악용됐다는 겁니다. 또한 계엄 해제 이후에도 사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혐의는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 전 총리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번 조사를 마친 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과연 한덕수 전 총리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특검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궁금하시다면 지금 화면을 2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진법사의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지만 당사자는 이를 포기했습니다. 법원의 신문도 9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에 앞서 JTBC는 건진을 직접 만나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 물었습니다. 오늘 건진법사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건진법사는 불출석을 선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 없이 심사를 진행했으며 절차는 단 9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건진법사가 전날 밤 김건희 특검 측에 불출석 의사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법정에 나와 건진법사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0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구두로 설명했지만 준비된 200장 분량의 PPT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끝난 뒤 건진법사는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는 끝내 아무런 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진은 심사 직전 건진법사와 1시간 30분 동안의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언론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원의 판단입니다. 구속 여부는 빠르면 오늘 밤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그리고 건진법사의 첫 육성 인터뷰에서는 어떤 발언이 나왔을까요? 궁금하시다면 지금 화면을 2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속옷 저항으로 알려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 이후 2차 시도 때 윤 전 대통령이 들어눕고 발길질을 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소위 속옷 저항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1차 시도에 이어 2차 강제 구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바닥에 드러눕고 버둥거렸다는 교도관들의 증언이 제기됐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도관들의 진술을 근거로 엉덩방아를 찍은 게 아니라 본인이 애처럼 발길질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10여 명의 요원이 팔과 다리를 억지로 붙잡아 의자째 들어올린 뒤 바닥에 내던졌다라며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수치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팔과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이번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자료 확보를 예고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서울구치소의 영상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는 겁니다. 그는 단순히 체포 과정만이 아니라 휴대폰 반입이나 외부 음식물 반입 등 다른 특혜와 관련된 문제가 숨겨져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교도소 측은 왜 CCTV 공개를 거부했을까요? 단순한 보안 문제일까요? 아니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걸까요? 궁금한 뒷이야기가 더 밝혀지길 원한다면 지금 화면을 2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추석 전에 검찰청을 없애는 내용의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검찰개혁은 그 뒤에 더 논의합니다. 이르면 연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까요? 추석 전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법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검찰개혁은 이후에 논의하되 일단 검찰청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틀을 먼저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한 본격적인 개혁의 시작으로 해석됩니다. 이 결정은 대통령의 신중론과 민주당의 속도전을 절충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5일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추석 귀성길에서 국민들에게 검찰청 폐지라는 성과를 직접 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한다면 올해 연말에는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내세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쟁점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새로 만들 중수청을 어디에 둘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지 여부를 놓고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개혁의 속도가 빠를수록 그만큼 진통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올 연말 우리는 검찰 없는 대한민국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 답이 궁금하다면 지금 화면을 2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